요 강남 쪽은 상황이 되게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고 강남 3구는 그럼 이제 비강남권은 어떠냐? 비강남권은 거래가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옆에 예전에 같이 한번 출연을 하셨던 유니따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따입니다. 오늘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5월 23일 대통령 선거 열흘 전이에요. 근데 수강생분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대선 이후에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많이 궁금하신가요? 근데 완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5월 10일에 우리 아이 시작점이라는 책 펀딩 특강 이벤트 때 잠깐 그 서울 2025년도 올해 그 시황과 앞으로 이제 대선 이후의 얘기를 특강 때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좀 많이 궁금하신가 보더라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잠실에서 좀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송파 쪽. 네, 제가 송파 쪽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 어디로 왔나요? 지금은 반포의 대장아파트 원베일리에 와 있습니다. 원베일리 지금 어딘가요, 여기가? 여기가 11층 스카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카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서울 부동산 시황의 현재와 미래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5월 10일 날 특강했을 때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잘 맞추지는 못해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너무 궁금해들 하시니까 한 25년 차 경력으로 그래도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박근혜 또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탄핵 한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선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시장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 때 얘기했던 거를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부동산 시황만 봤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당연하겠죠. 이제 토지 확대 재지정으로 다주택자거나 전입을 못하는 경기도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강남 3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강남 3구 용산까지 확대 재지정된 4개 구만 거래량이 줄어야지 왜 서울 전체가 거래량이 줄었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부동산은 강남이 먼저 시작을 보통 하죠. 먼저 거래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 누군가가 이사를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경기도에서 들어온다. 예를 들면 뭐 분당에서 강남으로 들어온다. 그럼 분당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강남에 잔금을 치고 들어오는데 강남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분당집도 못 팔고 그럼 분당집을 팔아서 또 살려고 했던 뭐 용인에 있던 사람이 분당집을 살려.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같이 움직이거든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강남이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는 시황이 강남이 안 움직이면 나머지가 다 안 움직이고 강남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다 같이 움직이는 전체 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남이 멈춰버리니까 지금 서울 시황이 다 같이 멈춰버리고 그게 경기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확대하면은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보 정권이 대통령이 되던 보수 정권이 대통령이 되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던 결정이 우선 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안정하고 그래 나는 뭐 보수를 밀었지만 진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 이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어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를 되게 원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진보든 보수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누군가 결정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래 누군가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러면서 약간 시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제 생긴다고 그럴까? 그래 과거에 못했던 사람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약간 응원의 박수를 보내거든요. 반대파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그 대기 수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움직일 대기 수요가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 재지정으로 인한 복합 요인을 매수자들이 이제 관망세, 대기 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대선을 둔 관망세, 대기 수요. 그래서 불안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거래량이 확 급감했는데 그래도 나는 집이 꼭 필요해서 사야겠다. 근데 물건은 없어. 강남은 이제 전세 낀 물건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집주인이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팔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지만 문제는 매도자 팔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확 줄어들었어요. 반 이상으로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은 급감했는데 그럼 가격은 떨어졌냐? 아니죠.
가격은 물건이 없으니까 집주인들도 야 이러면 나도 안 팔아 뭐 급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가격을 높게 부르는데 호가를 높게 부르는데 꼭 필요한 한 명은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고점을 지금 계속 돌파하고 있어요. 강남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상승 정도가 아니라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억씩, 5억씩, 10억씩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이제 약간 저세상 얘기고 여기 반포도 막 33평 기준으로 여기 원베일리가 지금 60억 돌파하고 이제 70억을 돌파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뭐 한 건의 거래더라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 데미지가 충격이 크죠.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평당 1억을 돌파했다. 33억이다. 한 게 불과 한 8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8년 만에 60억 돌파했다. 70억을 돌파했다. 막 이러면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면 당 한 건이라도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2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요 강남 쪽은 상황이 되게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고 강남 3구는 그럼 이제 비강남권은 어떠냐? 비강남권은 거래가 잘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왜냐면 강남을 못 사시는 분들이 마용성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한강변 주변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뭐 토호제가 지금 이게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지정했지만 그 외 지역도 폭등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확대 재지정한다. 또 그랬었거든요. 그때 발표할 때 강남 3구 재지정하면서. 근데 이 상황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하반기쯤에는 확대 재지정이 아니죠. 확대 지정이죠. 지정. 네,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마용성까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대출이자인데 금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뜨리겠다고 기준금리를 네. 얘기했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이 서울이 역대 3, 40년 중에 공급이 제일 적어요. 그런 수많은 내용들 거기다가 시중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화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이 대부분 뭐겠어요? 돈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래량 급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나가보면 물건이 없어요. 매도자들도 매수자도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더 없어요. 그게 문제고요. 지금 강남하고 주요 한강변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어요. 매매가가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뭐 압구정 같은 경우도 대형 평수가 뭐 70억에 거래되는데 그 다음에 80억 바로 찍어버려요. 중간이 없어. 예전에 70억에 거래됐으면 75억, 네. 77억, 79억 막 이렇게 되는데 70억 그리고 6개월 뒤에 80억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형 평수 기준으로 이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장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 그냥 휴지가 돼버린 시황이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반면에 강북에 이제 도봉구라든가 노원구 이런 데는 거래가 또 없어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윗목이라서 이 아랫목이 이제 따뜻하게 이제 끓고 있는데 윗목은 지금 전혀 열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가 열기가 전해지려고 했더니 이제 규제가 강력한 게 나와갖고 그 최상급지가 움직이고 넘버 2인 마용성 한강변 쪽이 지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 3구를 못 산 사람들이 심리적인 이제 불안감 때문에 네. 그 바로 옆에 이제 동작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마포, 용산 뭐 근데 용산도 지금 규제가 돼버렸으니까 예, 광진구, 성동구 이런 쪽들이 거래가 지금 5월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부동산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금 가장 문제죠. 작년 12월부터 계엄서부터 시작해서 탄핵서부터 시작해서 탄핵 인용까지 매일매일 뉴스가 거의 뉴스데스크 9시, 8시 뉴스가 거의 80%가 정치 얘기로 도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때. 2017년도 8년 전에 이랬었고 뭐 어쨌든 6월 3일 열흘 뒤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열흘 뒤에 이제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이 국면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정치 얘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피로도가 지금 약간 누적돼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쌓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가 이제 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건데 이제 전세가 굉장히 불안해요. 전세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매매가가 뭐 엄청 상승하니까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 총 8년간
다주택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단 말이죠. 세금으로 괴롭히고 대출로 괴롭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임대사업 그런 거 뭐 혜택 준다고 그랬다 안 준다고 그랬다 법인 혜택 준다고 그랬다 안 준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다주택자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 줘요 이제. 전세가도 뭐 5%밖에 못 올리고 2년 하던 거 4년 하고 이 4년이 이제 10년 한다 그러고 이제 영구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법안 발의된 거 보면은 세입자한테 10년 뒤에 우선 매수권을 줘야 된다. 팔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싸게 줘야 된다 대신에 그 살고 있던 세입자한테 그러면은 수익이 없는데 투자가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8년 동안 시달린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들 정리하는 분위기라서 전세 물건이 없다. 대신에 여기 강남 쪽은 전세 물건들이 이제 강남 2월, 3월 달 한 달 동안에 조금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여긴 조금 나오고 지금 요 바로 옆에 이제 메이플자이가 6월 달에 뭐 늦어져도 7월에는 입주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사전 점검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서초랑 강남 쪽은 오히려 전세 물건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급이 또 많은 데가 동대문구예요. 맞아요. 윤희따님 동대문구 사시잖아요. 거기 공급이 지금 많아요. 그런 데가 이제 전세 물건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매매 물건도 조금 나오고 네. 주변에 이제 살던 사람들이 거기 싹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조금 서울이 공급이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 서초하고 동대문구 두 군데가 조금 있으니까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구해 보시면 다른 데보다는 있다. 가격은 싸지는 않지만 있다. 그래서 조금 입맛대로 골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다른 지역들은 지금 전세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이게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8년 동안 서울만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를 다 규제를 했으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다주택자들이 다 팔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똘똘한 한 채로 제일 비싼 강남의 한 채로 왜냐하면 그 금액으로 규제를 한 게 아니라 개수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뭐 30억짜리 한 채 있는 사람하고 3억짜리 10채 있는 사람을 똑같은 자산인데 다르게 판단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선택은 당연히 30억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8년 동안 계속 심화됐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이제 공급 부족은 이제 수요보다는 조금 약하더라도 공급이 한 3, 40년 동안에 서울에서 이렇게 공급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지난 정권 두 개의 정권 8년 동안 서울의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여파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서초 여기 메이플자 입주랑 동대문구 네. 그죠? 이문동. 네. 거기 입주 끝나고는 서울에 입주가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 네, 10,000건 이하. 즉 2만 건이 안 돼요. 서울이 이제 이 가격을 유지하려면 서울 1,0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그래서 한 4만 5천 채는 매년 입주가 있어야 자연 소멸로 뭐 4, 50년 되는 아파트들, 빌라들 낡은 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들 이제 자연 소멸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4만 5천 채는 계속 신축이 들어와야 서울 아파트 값이 집값이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완전히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이번 어떻게 보면 혼란기죠, 혼란기 동안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결론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론부터 내고 말씀을 드릴게요.